2026년은 여러분의 사주에 돈을 상징하는 글자가 단 하나만 있어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금전의 흐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특히 올해는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여러분이 타고난 재물의 씨앗을 활짝 피워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사주에 돈복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돈이 모이지 않거나 벌어도 새는 구멍이 있어서 늘 통장이 텅 비어 있다고요. 심지어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기 일쑤고 투자나 사업을 해도 번번이 허탕만 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 사주 속 재물 글자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2026년 흐름에 맞춰 폭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별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기와 경로, 그리고 손실을 막는 방어 전략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에 저의 첫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자신의 사주를 직접 해석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쉽게 써놓았습니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자신의 사주가 궁금하시거나 기초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내 사주의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 재물과 관련된 기운이 하나라도 있다면 분명 좋은 흐름이지만 그 기운이 나를 돕는 쪽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쪽인지는 내 사주의 중심이 되는 기운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태어난 날의 핵심 기운이 충분히 강하고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2026년에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은 그대로 내 것이 되어 수입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중심 기운이 약하고 흔들리는 상태라면 아무리 재물 기운이 들어와도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치고 실제 돈은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사주에서 나를 상징하는 그 중심 기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중심 기운이 강하다면 2026년에 뜨겁고 활발한 불 기운이 재물을 상징하는 흙 기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물운이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투자와 확장을 고민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반대로 내 중심 기운이 약하다면 재물 기운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나를 압박하는 형태로 작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거나 오히려 손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나를 보호하고 안정시켜주는 기운을 먼저 보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움이나 지식을 쌓는 일, 또는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내 기운을 먼저 단단히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할 때 꼭 같이 봐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 사주의 아래쪽 기운, 즉 실제 생활 기반과 환경을 뜻하는 그 자리에 나를 받쳐주는 기운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나를 돕는 기운이나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기운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2026년에 들어오는 재물 기운을 충분히 감당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약하다면 2026년 상반기에 집중해서 나무의 기운이 강한 시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재물 활동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 2월과 3월은 나무 기운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때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입원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아두면 그것이 한 해 전체를 받쳐주는 튼튼한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2026년에 재물대박을 터뜨리려면 무작정 움직이기보다는 내 사주의 중심 기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강한 사람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약한 사람은 먼저 나를 단단히 한 뒤 적절한 타이밍에 집중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2026년 재물운을 제대로 잡아내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편재와 정재를 구분해서 각각이 가진 성질에 맞는 재물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편재가 있는 분과 정재가 있는 분은 같은 재물이라 해도 돈이 들어오는 방식과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편재는 움직이는 재물이고 정재는 쌓이는 재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재는 마치 바람처럼 흐르면서 기회를 만드는 기운이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직접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문을 두드릴 때
비로소 돈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반면 정제는 물이 땅에 스며들듯 천천히 차곡차곡 쌓이는 기운이라 급하게 욕심내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꾸준히 쌓아가는 방식으로 재물이 굳건히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는 이 두 기운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말씀드릴게요.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은 나무를 태워서 흙을 만들고 흙은 금을 낳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재나 정제가 사주에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2026년에 강한 불 기운이 재물을 만드는 흙의 기운을 키워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편재가 있는 분은 2026년 여름철 불 기운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에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시작 같은 변화를 주면 그 기운이 바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제가 있는 분들은 2026년 불기운이 흙을 만드는 흐름 속에서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자산, 고정 수입원 관리에 더 집중하면 흔들림 없이 재물이 단단히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입이나 임대 수익,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 형태 같은 것들이 정제 기운과 잘 맞는 흐름입니다.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불 기운이 흙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때 부동산 관련 흐름이나 자산 관리가 더욱 안정적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주에 편재와 정제가 둘 다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두 기운을 나눠서 활용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정제 중심의 안정 전략을 먼저 세우고 흔들림 없이 자산을 지키며 쌓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편재 기운을 활용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기존 사업의 안정화나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수입원 개척이나 확장 투자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2026년 불 기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흙을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는 아직 불 기운이 강하게 솟구치는 시기라 정제처럼 안정적으로 쌓는 흐름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불이 흙을 충분히 만들어낸 후라 편재처럼 넓게 펼쳐가는 활동이 훨씬 수월하게 재물로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기와 기운을 나눠서 활용하면 재물의 극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편재나 정제가 사주에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통은 주변 기운과의 균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경쟁 기운이 너무 많으면 재물이 들어와도 나가는 속도가 빠르고 반대로 내 기운이 너무 약하면 재물이 들어와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재물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내 기운을 북돋워주는 환경을 먼저 점검하고 그 속에서 편재는 움직임으로 정제는 안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챕터 대본. 첫 번째는 바로 내 사주 어딘가에 아이디어나 표현을 상징하는 기운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재물을 뜻하는 글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의 흐름이 열릴 수 있는 기본 구조는 갖춰진 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 재물이 내 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세상에 내보이는 행동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 이걸 돕는 기운을 쉽게 말하면 창작력이나 표현력을 담당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운이 함께 있으면 재물을 만드는 엔진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 사주 어딘가에 나무 기운을 뜻하는 갑목이나 을목 같은 글자가 있거나 불 기운을 뜻하는 병화나 정화 같은 글자가 함께 있다면 이건 단순히 글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만들고 표현할 때마다 그게 수익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26년은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흐르는 해이기 때문에 나무 기운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창작력과 표현력이 평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글로 쓰거나 말로 전달하거나 콘텐츠로 만들거나 상품으로 기획하거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수입과 연결되는 구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건지 혹은 뭔가 막혀있는 느낌만 들었던 건지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사주에 있어도 그 기운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시기가 맞아야 하고 내가 그 기운을 쓸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기운이 있어도 주변에 물이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주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운이 살아나려면 그걸 도와주는 다른 기운이 함께 흘러와야 합니다. 2026년은 바로 그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면서 나무 기운을 가진 분들의 창작력이 확 살아나고 그 창작력이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아주 명확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 기운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콘텐츠를 만들어 세상에 내보이는 것입니다.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오고 그게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주에 이런 창작이나 표현을 돕는 기운이 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올해는 특히 봄철인 2월과 3월 그리고 초여름인 5월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는 나무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표현도 더 자연스럽게 나오며 사람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성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 재물이 여러 명과 나눠지는 구조가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할 때 더 큰 돈이 들어온다는 신호입니다. 프리랜서든 유통업이든 공동사업이든 2026년에는 단독보다 협업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2026년에 재물운을 제대로 살리고 싶다면 내가 가진 아이디어와 표현력을 최대한 많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돈과 관련된 글자가 있다 해도 그 글자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라서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사주는 크게 4개의 자리로 나뉩니다. 왼쪽 첫 번째는 태어난 해를 뜻하는 자리이고, 두 번째는 태어난 달을 뜻하는 자리, 세 번째는 태어난 날을 뜻하는 자리, 네 번째는 태어난 시간을 뜻하는 자리입니다. 이 4자리 중에서 돈과 관련된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나는지, 어떤 흐름으로 재물이 들어오는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돈 글자가 있으면 가문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어릴 적부터 익숙한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재물이 연결됩니다. 집안의 자산이나 부모님의 사업, 혹은 어릴 적 만난 인연이 2026년에 다시 연결되면서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올해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이나 부모님 세대가 해오던 일을 본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재물이 붙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돈 글자가 있으면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본격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를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인맥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이 연결됩니다. 특히 올해는 불의 기운이 강해서 사람과의 만남이 활발해지는 해입니다. 직장 내 승진이나 새로운 계약, 외부 협력 프로젝트가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2026년 중반부터 본격화됩니다. 세 번째 자리에 돈 글자가 있으면 배우자나 동업자를 통해서 재물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자리는 내 생활의 중심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함께 움직일 때 돈이 훨씬 빠르게 붙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배우자의 사업이나 인맥이 내 재물운을 크게 끌어올려주는 해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시고, 미혼이라면 올해 만나는 사람과의 인연이 재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자리에 돈 글자가 있으면 인생 후반부나 자녀를 통해 재물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실이 커지는 흐름이라 2026년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나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향입니다. 부동산이나 저축형 상품 혹은 자녀 교육과 연결된 투자가 이후에 큰 재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라서 돈 글자가 있는 자리에 따뜻한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그 자리에 맞는 활동을 집중하면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내 사주에서 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2026년 재물운을
확실하게 잡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돈이 새는 구멍을 미리 막고 재물을 지키는 방어 전략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동시에 빠져나갈 구멍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에 돈과 관련된 기운이 있을 때 그 기운이 다른 기운과 부딪히거나 서로 엉키면서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사주에 있는 돈의 기운이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거나 빠져나가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기운끼리 충돌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맞붙으면 한쪽은 꺼지고 한쪽은 약해지죠. 이런 구조가 사주 안에 있으면 돈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빠져나가거나 투자한 것이 손실로 연결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2026년에는 특히 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달이 있는데 그 달에는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계약을 맺거나 하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나쁜 일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서두르지 않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사주 안에 돈의 기운이 다른 기운과 합쳐지는 구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합이라는 건 서로 손을 잡고 묶이는 관계인데 이게 좋게 작용하면 협력이 되지만 나쁘게 작용하면 돈이 묶여서 못 쓰게 되거나 누군가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할 때 이런 구조가 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조건으로 나누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주 안에서 돈의 기운이 형이나 팔을 맞는 구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내부에서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면서 돈이 서서히 새는 구조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문제가 반복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부 직원이나 파트너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안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돈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빌려준 돈이 있다면 받을 건 받고 애매하게 남아있는 관계는 정리하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원칙을 세워두세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2026년에는 수입과 지출을 평소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올 때일수록 어디서 얼마나 나가는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소비가 쌓이면서 큰 돈이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구독이나 자동 결제가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건 끊고 큰 지출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해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미리 구멍을 막고 흐름을 정리하고 방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시면 올해는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